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S 지훈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동 선생님이신데 보디빌딩으로 출전을 해서 선수로 하시잖아요, 맞죠? 까지 이제 2012년도부터 네. 올해 2019년도까지 일단은 오늘 저희가 배워볼 운동은 뭐죠? 오늘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고 꽂히죠? 가슴 운동에서. 그래 꽂히죠. 네. 굉장히 많이들 하는 운동이고 남자라면 한 번쯤은 해봤지만 이게 초보자분들 이제 운동을 들어가시면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상 위험도 엄청 높죠. 네. 벤치프레스가. 이게 프리웨이트가 어렵긴 하고 뭐 물론 부상 위험도 높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자세들 잘 배워 나가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오늘 벤치프레스 할 때 어떤 걸 알려주실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네. 영상에 담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주의사항. 주의사항 제일 중요하죠. 네. 주의사항에 대해서 총 3가지로 압축을 해봤어요. 어깨가 아프다든지 아, 어깨 진짜 많이 아프지. 손목에 또 손목. 통증이 그래서 있다든지 허리. 허리도 진짜 많이 아파요. 허리 통증이 또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 이 세 가지가 진짜 고질입니다. 그 다음에 뭐 동작 설명도 들어갈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침을 맞고 왔는데 저도 아직도 운동을 하면서 해도 손목이 완벽히 또 안 잡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내가 왜 얘기하냐면 아무리 자세를 잘 가지고 하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부담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또 중량을 높이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렇죠. 당연히 아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제가 재차 강조하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벤치프레스를 한번 배워볼 텐데 주의사항부터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이제 어깨가 통증이 오는 경우죠.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 아프신 분들을 위한 좀 요런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 네,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훈 씨가 한번 잡아 주시죠. 제가 원래 하듯이? 바를 잡으셔서 오케이. 자, 여기서 잠시 멈춰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이쪽도 가볍습니다. 아직 근력이 있으시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어깨가 통증이 이제 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등 쪽이죠. 흉추라고 표현하는 등 쪽 척추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 척추뼈가 제대로 이제 하늘 방향 쪽으로 못 세울 경우. 등이 세운다는 게 이런 걸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등을 안 세우고 한 거거든요. 네. 등을 세우면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슴이 하늘 쪽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위풍당당한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셔야 돼요. 완성이 된 상태에서 궤적을 수직으로 받아서 내릴 건데 한번 내려 보실까요? 지훈 씨는 여기 지금 궤적을 보시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팔꿈치랑 어깨 궤적이 수평까지는 안 올라가시거든요. 약간 사선 쪽으로 내려가 계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어깨 통증이 그나마 적어지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궤적이 힘이 자꾸 들면서 해서 위로 푸싱을 하시게 되면 어깨 아픈데요? 네. 바로 아픈데요? 근데 보통은 또 이런 식으로 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회원분들을 지켜보면 힘 쓰기는 조금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팔의 힘을 같이 쓰기 때문에. 삼두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최대한 가슴 근육을 활성을 시키려면 팔꿈치를 살짝 낮춘 상태에서 수직으로만 움직여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말하신 각도대로 이 각도인데 어깨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 벤치가 있으면 뒤쪽에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 자체가 고정이거든요.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날개뼈를 또 이렇게 접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더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벤치 프레스를 하실 때. 그래서 그냥 가볍게 벤치에다가 딱 고정해 주시면 돼요. 픽스를 한 상태에서 어깨가 저항을 받았을 때 이 어깨가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긴장을 한 나머지 이렇게 상부 승모근도 많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중량을 들었을 때 승모근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깨는 이제 목이랑 또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깨 통증을 또 유발을 바로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제가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견갑골이 보세요. 견갑골을 붙이지 않고 한다면 어깨가 잘 들릴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어깨가 들려 올라가듯이 견갑골이 안 붙어 있으면 이렇게 들릴 텐데 견갑을 벤치에 붙인다 생각을 하시면 딱 붙이시면
어깨가 올라갈 수가 없죠. 고정이죠. 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네. 식으로. 자, 그러면 어깨 아프신 분들을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럼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흉추에 대한 신전 능력을 키워서 그렇죠. 항상 들어줘서 프레스를 진행을 하셔라. 아,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팔꿈치의 궤적이죠. 팔꿈치에 대한 궤적을 수평보다는 사선으로 살짝 낮추어서 프레스를 진행하시라. 세 번째로는 뭐였죠? 견갑을 고정하라. 위치에 잘 그렇죠. 고정하라. 네. 어깨가 안 뜨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립을 잡았을 때 손목에 대한 통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손목이 아픈 거? 아니요, 손목은 당연히 아픈데 네. 예, 저도 왼쪽 손목이 안 좋거든요. 저도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네. 깜짝 놀랐네. 네. 이렇게 그립을 뭐라고 하죠? 이 굳은살 이렇게 네. 이 마디로. 마디로 잡아서 그쪽으로 잡으시고 이제 프레스를 하실 경우에는 이쪽에서 손목의 꺾임이 더 심해지겠죠. 손바닥 면의 엄지 손가락에서 이렇게 약간 사선 쪽으로 딱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잡으면 이렇게 굳은살이 있는데 잡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해서 요렇게 딱 잡아주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어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목에 대한 꺾임이 그나마 조금은 방지가 된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좋은 거.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진짜 이쪽으로 네. 한번 보여드리면 너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서 맞죠? 예, 저도. 이렇게 꺾여버려요. 근데 지금 또 이게 또 빈봉이라서 덜 꺾여 보일 수도 있는데 네. 10kg, 20kg 더 꺾게 되면 더 레버가 더 그렇죠. 부하가 더 많이 걸릴 수가 그리고 있겠죠. 부담은 계속 오겠죠. 그렇죠. 사선으로 딱 요렇게 해서 잡아주셔야지 손목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추가로 더 얘기하자면 바를 잡을 때 빈 공간이 없도록 최대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걸쳐서 살살 잡는 분들, 그러면 손목 통증 더불어 무게가 올라갔을 때도 위험하고 힘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손을 제대로 꽉 바를 빈틈이 최대한 없도록 잡아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힘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손목 아프신 분들 이 두 가지 체크하시면 조금은 완화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시죠.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아까 허리 아프신 허리. 분들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고 제가 누울까요? 네. 네,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기 위해서는 누우셔야 되겠죠. 네. 네,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서. 근데 대부분 보통 보면 누웠는데 발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 여기고 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셨어요. 일단은 발 전체에 대한 지면이 발바닥으로 발 지면 전체를 이렇게 땅바닥을 확실하게 밀착을 시켜 주신 상태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벤치프레스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균형을 잘 못 잡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흔들거리죠,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덜 흔들거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허리 통증이 이제 나오는 그런 원인들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설명했던 어깨를 다뤘던 그 부분에서 제가 흉추를 이렇게 들어 올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흉곽을 들어주려고 하는 나머지 까치발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까치발을 들어서 여기서 중량이 얹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허리가 또 허리.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를 들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허리까지 오네요. 네, 그래서 이 요추라는 부위는 그냥 가볍게 너무 이제 인식을 해서 수행하시게 되면 결국 무리해서 부담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곳은 흉추인데 요추로 계속 가는 거지. 다리로 그렇죠, 계속 그렇죠. 들고 올리다 네. 보면 그래서 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네. 제가 앉을까요 이제? 이제 앉으시면 오케이. 됩니다. 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발의 파지가 왜 중요하냐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모든 운동에서 선생님이 아까 발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결국 중량 운동이고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도 내 몸의 중심을 다 이용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린 서 있잖아요. 결국 거의 다 앉더라도 다리는 항상 바닥에 있어요. 거의 프리웨이트, 벤치프레스 뭐 이런 운동을 할 때 중심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흔들림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발의 파지를 잘 끝까지 눌러주시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다리를 올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훈련해도 안 될 건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안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초보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중심을 잃어서 흐트러져 버리면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발의 파지가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자세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거 아까 세 가지 허리 아픈 사람들, 소목, 그다음 어깨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수행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조금 그 관절의 가동 범위는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죠. 맞죠? 자기에 대한 관절 가동 범위를 모르고 운동하시는 분도 많아요. 무리하게 하거나 그렇죠. 무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범위를 짧게 가져간대요. 근육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는 게 근육 발달 면에서 그리고 또 부상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근육도 어떻게 보면 그 맞는 중량에 대한 속도 조절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나 중량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요. 뭐 이게 뭐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아, 성인이. 네, 성인이죠. 왜 이상하지? 아니요. 야릇다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하는데 성인이 왜 나옵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예시를 듣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성인들은 어떤 물체를 보면 이런 마이크, 이런 네, 이걸 보면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마이크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물체에 대한 무게가 대략 무게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빠르게 내지는 막 이렇게 힘겹게 들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딱 알지. 딱 그때 이게 어느 정도 되겠다. 이걸 알지. 갖는 애기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인지가 그렇죠. 아직 판단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중량에 대한 그 무게가 너무 천천히 해서도 안 되고 그 무게에 맞는 속도로 움직여 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만약에 고중량을 들어가게 되면 천천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상을 입을 수도 있을 거고 저중량일 경우에는 이렇게 막 빠르게 하게 되면 자극점이 또 틀어져 버리니까 놓쳐져 버리니까 자신만에 맞는 속도 조절을 해서 운동하시는 게 자극점을 더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중력에 대한 방향으로 우리가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원심성 수축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렇죠. 늘어나면서 그렇죠.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때 더 많은 장력을 저항할 수 있죠. 더 많이 발휘해야 돼요, 근육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장력을 가슴 힘으로 버티고 맞아. 밀어주시는 게 가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모든 운동에 해당된다는 거. 다 전부 다. 그렇죠. 요렇게 요 세 가지 그리고 아까 아프신 분들은 또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운동에 대해서도 또 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운동의 맛을 다하다 MS 지용과 이건동 퍼스널 트레이너였습니다. 자, 그럼 안녕.